그냥 한번 러프하게 볼까요? 자, 스태티즈를 좀 켜야겠네요. 우리 팀만 보면은 위즈덤은 교체가 뭐 확실하고요. 디아즈, 삼성 디아즈, 이 선수는 이제 협상의 칼자루는 디아즈가 갖고 있죠. 삼성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재계약을 해주면 감사하다, 거의 이 수준인 것 같아서 디아즈는 선수가 일단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 오스틴 딘. 오스틴 딘이 겉으로 보기에는 재계약이 확실해 보이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 선수 이제 4시즌이 되나요? 3시즌을 넘어서 이제 4시즌째 LG 트윈스의 역대 최고의 외국인 타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스틴인데, 슬슬 이제 좀 LG도 우승을 했지만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왔어요. 뭐냐, 이 선수가 내 나이가 33살이 됩니다. 처음 LG에 왔을 때 30살, 상당히 신체적으로 아직 전성기 구간에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단계에 왔고, 작년에 24시즌에 140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면서 야, 부상도 잘 안 당하는 내구성도 상당히 좋은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간 소폭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크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워낙 이제 투고 타고 시즌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오스틴이 32개의 홈런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많이 쳤어요, 홈런을. 그럼에도 WRC 플러스는 한 4 정도가 하락한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 올해는 다른 것보다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많았습니다. 116경기, 이것도 이제 뭐 우리 나성범이라든지 위즈덤이라든지 이런 새끼들을 보면은 여전히 준수한 넘버는 맞는데 상당히 결장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한국 시리즈에서도 본래 성적은 아니었죠. 재계약이 유력한 건 맞아요. 이 정도의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KBO라는 리그 한정으로 봤을 때 오스틴은 약점이 없는 선수다. 어떤 몸쪽 하이 패스트볼 150km 이상이 정말 무지막지한 하이 패스트볼에는 약점이 맞지만 그거는 모든 타자들이 다 약점이에요. 그쪽에 공이 제대로 그렇게 150이 넘는 공이 올라간다, ABS 시대에 거기에 강점을 갖고 때릴 수 있는 타자가 없어요. 지난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 김무신이 오스틴에게 던져서 잡았던 그 공은 사실 모든 선수들이 다 약점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빼면 공수 양면에서 오스틴 딘은 상당히 훌륭한 타자가 맞습니다. 재계약이 유력하고요. 우승도 했기 때문에. 선수 본인도 LG 트윈스에서 커리어를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고, 케이시 켈리처럼 팬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 은퇴식과 자기 커리어를 마감하는 게 이 선수의 꿈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치안이 안전하고 본인들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LG 트윈스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기 때문에 오스틴 딘은 내년에도 한국에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LG 프런트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체크하고 신중한 결정을 할 거다, 고민은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맞습니다. 자, 두산의 케이브 호타준족의 굉장히 수비력이 뛰어난 코너 외야수인데 타격 생산성은 좀 고민이 되는 수준이다. 125.4, 낙제점을 겨우겨우 벗어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두산은 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죠. 메인 시장에서 여전히 외야 쪽의 선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재환이 타격 생산성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야 쪽에 고민을 갖고 있고, 이제 추재현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선수들도 긁어봤지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어요. OPS가 0.814, 암만 투고 시즌이라는 걸 감안하고 외야수라는 거를 감안했지만 홈런도 20개가 되지 않고 타점 87타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성에 차는 그런 넘버링은 아니기 때문에 중견수, 케이브가 만약에 중견수 자원이었다라고 하면 재계약을 무조건 하죠. 하지만 코너 외야수였기 때문에 수비나 주루나든지 선수의 워크의식 이런 거는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지만 타격이 좀 약하다. 외국인 타자는 이거보다는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은 좀 어렵지 않냐. 에레디아는 SSG에서 교체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나이가 이제 너무 걸려요.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4시즌째, 오스틴 딘과 마찬가지로 4번째 시즌을 맞이하겠지만 이제는 내년엔 35살이 되는 선수고, 그 다음에 타격 생산성이 확실히 뛰어난 선수인 거는 맞지만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결장이 많아져서 올해 100경기를 뛰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SSG도 바꿀 것 같습니다.
배드볼리터로서 이 ABS 시대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그런 타자인 거는 맞아요. 존을 폭넓게 쓰면서 극강의 컨택률을 갖고 삼진을 잘 당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 타구를 잘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장타율이 0.491이에요. KBO 리그에서 통산 장타율이 0.499, 거의 0.5에 육박하는 그런 장타율을 가지고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는 아니지만 2루타 머신이고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죠. 아예 배드보리터의 정점에 있는 선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사전에 볼넷은 없다, 나는 무조건 때려서 나간다 라는 스타일의 선수고, 수비력도 상당히 좋은데 이제 많은 나이, 올해 확실히 100경기도 뛰지 못했다라는 거는 물론 부상 때문만은 아니고 아내 출산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점점 메디컬 이슈로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나이로 가는 게 재계약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즈덤은 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죠. 이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롯데의 빅터 레이에스. 144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참 양날의 검 같은 선수인데 에레디아랑 마찬가지예요. 볼넷을 많이 골라내는 선수다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뺏을 내면서 타격 센서성을 올리는 그런 유형의 선수죠. 문제는 에레디아 같은 호타준족이 아니다. 에레디아는 발이 빨라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2루도 갈 수 있는 선수인데, 레이에스는 걸음이 리그에서 가장 느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야로 공이 빠져나가거나 하드잇이 아니면 병살타를 무려 25개를 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에레디아는 수비가 좋죠. 레이에스는 이 햄스트링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고 주력이 좋지 않고 필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너 외야수로서 이 선수보다 수비를 못하는 외인 선수는 작년에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던 페라자밖에 못 봤습니다. 정말 수비가 구려요. 너무 구려요. 제가 롯데 팬이라면 레이에스와의 재계약을 반대할 것 같습니다. 레이에스는 우선 홈런이 너무 안 나온다. 작년에 15개, 올해 13개, 이렇게 홈런을 못 칠 수 있을까? 물론 2루타는 작년에도 40개를 쳤지만 올해도 44개를 쳤어요. 근데 홈런이 너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발이 너무 느리고, 그 다음에 롯데도 역시 기아만큼이나 외야 수비가 별로인 팀인데 레이에스라는 수비 구멍이 있으면 중견수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팀에서 레이에스 같은 그런 수비 블랙홀을 가지고 뛰면은 전체적으로 외야 수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레이에스도 재계약을 하면은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혹시 뭐 박혜민을 영입한다 그러면은 좀 모르겠는데요. FA로 롯데가 박혜민을 영입을 해갖고 외야 보강을 확실하게 하고 한동희, 박혜민, 레이에스로 꾸린다, 그러면은 좀 리즈너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외야를 올해랑 똑같이 구상하면서 레이에스랑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야구를 되게 좀 어렵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레이에스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지금 좀 딜레마인 선수가 바로 NC 다이노스의 맷 데이비슨이죠. 장타력은 확실히 검증된 선수, 그 다음에 1루 수비도 괜찮은 선수입니다. 일단 위즈덤이랑 상당히 결이 비슷한 유형인데 확실히 이 선수가 훨씬 KBO에서는 리즈너블한 그런 성적을 올렸고요. 작년에 153.9, 올해에 149를 쳤어요. 저는 데이비슨 정도 되면은 근데 역시 나이가 좀 많다라는 게 좀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잔부상들 때문에 110경기 정도밖에 치르지 못한 게 이게 좀 문제인데, 나이를 떠나고 보면은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선수고, NC 다이노스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기아가 데이비슨을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나이가 이제 35살로 많고, 첫 시즌 24시즌에 131경기를 뛰었는데 올해 지금 112경기밖에 못 뛰었다. 내년에도 골골할 거다. 무조건 뭐 나이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부상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 NC 쪽에서는 아마 저울질을 할 것 같고, 혹시 본인들이 계약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보유권을 묶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데이비슨 좋은 선수예요. 삼진을 많이 당하지만 그만큼 홈런도 많이 치는 선수고, 일단 장타력이 0.6이 넘어요. 이런 선수의 가치는 무조건 높죠. 시장에 나오고 보류권이 풀린다라고 하면 기아가 한번 좀 위즈덤의 실패를 딛고 다시 한번 좀 접촉을 해서 이런 슬러거를 데리고 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데이비슨 저 좋게 생각합니다. 리베라 또 머리가 아프죠. 하나가 놓기도 쉽지가 않고 재계약하기도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리베라또라고 보는데, 일단 중견수로서는 수비가 탈락입니다. 좋은 수비수, 좋은 중견수라고 볼 수가 없고, 코너 외야수로서
글쎄요, 62경기에서 보여준 타격 생산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가을 야구 때 이제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성에 차는 거는 아니다라는, 저도 기아 이글스 유튜버로서 이걸 봤기 때문에 좀 리베라토가 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정도의 어떤 타격 생산성을 보여주는 야수도 찾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 손에 리베라토를 들고 다른 선수를 리스트업 검색을 하다가 얘보다 좀 나은 애가 없다라고 하면은 코너 외야수로서 리베라토를 써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툴이 그렇게 막 엄청 엉망인 선수는 아니고, 올해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나이도 지금 96년생, 야구 선수로서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화가 만약에 보류권을 묻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선수다, 기아가 한번 컨택을 해봐도 괜찮은 선수라고 봅니다. 중견수로서는 수비가 많이 아쉽지만 코너 외야수로서는 썩 괜찮고요. 전체적인 어떤 타격에서의 밸런스, 메커니즘이 괜찮은 선수예요. 어떤 특별한 약점이 없이 잘 치고 장타력도 가지고 있고 발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가 만약에 이 선수와 보류권을 풀면서 시장에 내보낸다, 리베라토를 탐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뭐 가을 야구에서는 침묵할 수 있죠. 어떤 선수의 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시즌을 놓고 보면서 크게 흠잡을 만한 요소인가? 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비슨이나 리베라토는 만약에 원소속 구단이 보유권을 묶지 않으면서 풀린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데려와도 괜찮은 선수다. 스티븐슨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선수들은 그냥 빠이빠이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배드보리터가 ABS 시대에서는 꼭 나쁜 거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는 OPS형의 타자들을 더 선호했고, 그런 선수들이 더 밸류가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 ABS 시대에서는 너무 신중하게 공을 많이 보는 것도 과연 좋은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배드보리터인데 외야로 보내는 타구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만약에 에레디아 같은 유형이다, 나쁘지 않죠. 이 정도로 외국인 타자, 야수들의 거취는 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힐리어드 저도 뭐 엠팍에서 보고 있기는 한데요. 뭐 그건 계약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계약을 해봐야 아는 거고 까봐야 아는 거고요.